기존에 아직 배포 중인데요. 배포 중임에도 접속을 하면은 기존의 가상 컴퓨터 2대에서 이미 워드프레스 서비스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2대에 있는 워드프레스가 응답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늘리고 줄이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된 것까지는 다 확인해 봤으니까요. 스케일셋을 조금 더 확인해 보죠. 가상머신 화자 집합을 클릭해 주시고요. 확장 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이제 오토 스케일인데요. 수동, 아까 전에 저희가 수동 크기 조절을 했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리시면 100대까지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지금 4대로 클릭해서 확장 설정을 하시면 4대의 서버가 한꺼번에 배포가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인스턴스를 클릭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서버가 추가로 배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내가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데 아까 가상 컴퓨터를 한 대 한 대 만드는 것보다는 편하겠죠. 그런데 뭔가 CPU가 전체 CPU가 60% 이상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혹은 특정 시간대 내가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보니까 한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동 크기 조정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매트릭 기준, 특정한 매트릭, CPU가 60% 이상이다, 70% 이상이다 라고 할 때 가상 컴퓨터를 추가로 넣겠다 라는 거나 혹은 특정 수로 인스턴스를 조정하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트릭 기준으로 제어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한번 추가해 보죠. 규칙 추가해서 시간은 평균적으로 가상머신에 있는 CPU의 퍼센테이지가 70% 이상이 되면 한 대씩 추가하겠다라는 정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간은요, 이제 10분에 한 번씩 이제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얘를 줄이면 이제 1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1분 내에 70% 이상이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고요. 10분 동안 70% 이상이 이제 올라왔다 라고 하면은 그 10분 동안 70%에 대해서 이제 한 대를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1분 혹은 5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제 크기 조절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특정 인스턴스 수로 조절을 할 때 특정 일 반복을 클릭하시면요. 월요일부터 이제 매일매일 우리나라는 오사카가 아니고 한국이죠. 서울에 8시부터 11시까지 5대를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 시간대, 매일매일 이 시간대에 오전 8시가 되면은 인스턴스가 5대로 늘어나고 11시가 되면은 줄어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리는 옵션은 이거고 줄이는 거는 다시 설정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의 특정일 반복해서 매일 시간대는 똑같은데 왠지 한국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로 쓰시고 시간대는 11시부터 24시까지는 한 대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23시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이때는 5대에다가 이때는 한 대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실제 시간 기반의 크기가 늘었다 줄어들었다 혹은 스레스홀드 기반 특정한 매트릭 기반으로 가상 컴퓨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실행 기록 같은 걸 보시면 몇 대가 언제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로그가 쌓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을 구성하실 때의 팁인데요. 오토 스케일을 구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시간 기반, 타임 베이스 스케일링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스홀드 기반, 특정 매트릭 기반의 정책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시다 보면 아까 스레스홀드 기반을 보시면 10분 동안 10분에 한 번씩 트리거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한 대씩 늘리겠다, 두 대씩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0분 동안 장애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납득이 되시나요? 잘 보세요. 이벤트 같은 게 있거나 혹은 뭐 요즘에 핫한 BTS 같은 그런 연예인들이 글로벌하게 무언가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몇 명이 붙을까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동시 접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웹서버는 100% 죽어요. 두 대 세대 가지고서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때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벤트 시간이 11시가 딱 되죠. 그럼 11시에 트래픽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10분 후에 한 대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10분, 그때도 장애 있는데 끝나고 10분 후에 또 아직도 장애상이면 그때 또 한 대가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바로 스레스홀드 기반의 부하 분산, 서버를 늘리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점진적으로 서비스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옵션인데요. 그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갑자기 확 크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갑자기 확 몰리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대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버들의 실제 사용하는 사용량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서버의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스케일링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니터를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애저 모니터로 들어오셔서 매트릭을 한번 볼게요. 매트릭을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머신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가상 머신 선택을 하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런 가상 머신들을 선택을 해주겠죠. 그리고 적용을 키해 주시고요. 매트릭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가상 컴퓨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매트릭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매트릭들은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매트릭이고요. 로그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시면 그 로그에 있는 데이터도 매트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로그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참조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CPU 스레스홀드 아까 전에 이제 VMSS에서 사용한 것처럼 특정 퍼센테이지 이상이면은 알람을 걸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셔서 실제로 알람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예, 경고에서는 이제 새로운 경고 규칙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규칙 추가하시면 리소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야겠죠. 이 구독에 가상 머신에 얘네들 1번만 할게요. 1번에 조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건데요. 매트릭 되게 많죠. 여기 보면은 액티비티 로그에서도 실제 여러분들이 알람을 걸 수 있고요. 매트릭 기반으로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CPU 퍼센테이지로 할 거고요. 임계값은 증감폭인 동적으로도 구성할 수 있고 아니면 특정한 70%, 60%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수치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60% 이상이다 라고 하면 5분마다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 작업 그룹에서 추가를 하셔서 이 알람이 어디에 배포가 되는지를 합니다. 워크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알림은 이메일 혹은 애저 리소스의 역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 SMS, 애저 푸시 혹은 음성, 전화도 해줘요.
여기 하시면 전화 띠리링 울려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돈이니까 돈 안 들어가는 걸로 설정해 볼게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김세준 전달 이렇게 만들어주고 작업은 없어도 되죠. 여기는 이제 자동화할 때 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런북이나 애저 펑션이나 ITSM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ITSM 쪽에다가 연결할 수 있으시고요. 혹은 로직앱, 이제 시큐어 웹훅, 웹훅 같은 걸로 연결할 수 있는데 작업은 이제 알람이 뜨면 자동으로 무언가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태그 계속 간주하죠. 태그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연결해 주시고요. 태그 값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걸로만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워크그룹이 성립될 거고 이 리소스에서 이러한 조건에 문제가 생기면 스레스홀드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이 작업 그룹에다가 연결하겠다라는 작업을 걸으신 거고요. 중요 규칙은 김세준 알랏 해주고 심각도는 0부터 4까지 있어요. 얼전트, 뭐 아주 심각, 크리티컬, 뭐 노멀, 뭐 이런 걸로 워닝, 노멀 뭐 이렇게 구성하시는 걸로 그냥 잡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3 정도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정도면은 엄청난 문제인 거죠. 이거 문제 해결 안 하면은 무조건 장애인 거 같은 거예요. 서비스 사용하고 만들면 바로 사용, 켰다 껐다도 할 수 있어요. 알람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교형규칙 만들기를 하면은 가상 워드프레스 1번 서버에서 60% CPU를 이상 사용하실 때 이제 알람을 받는 알람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워드프레스의 오토 스케일링과 모니터링까지 추가해 봤는데요. 애저 가상머신 스케일셋을 사용해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구성해 봤고요. 그리고 애저 모니터를 이용해서 오토 스케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CPU 70% 이상이 되면은 한 대씩 추가하는 걸 구성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두 가지 링크인데요. 오토 스케일에 대한 것도 이제 학습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밑에는 애저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 알람을 설정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링크니까요. 여기 두 가지 링크 참고해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이제 애저 이아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애저 이아스는 이거보다 더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더 깊은 서비스들이 있고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셔도 애저 이아스를 가지고서 웹 서비스를 하는 데는 아마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설정하시고 간단하게 보안 설정하시고 실제 SSH 접속을 하기 위해서 보안 설정을 조금 해주시고 트래픽이 갑자기 몰렸을 때 대비해서 서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론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애저 이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알아본 거는 워드프레스의 오토 스케일링과 모니터링을 추가해 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